배짱이 살리는 고전시가 EBS 수능 완성, 오늘 완성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작품을 마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산중 잡곡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동락당이 되겠습니다. 산중 잡곡 연시조부터 만나 보겠습니다. 산중 잡곡은 총 49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많죠. 연시조가 되겠습니다. 연시조. 평시조 3줄짜리 초장, 중장, 종장 3줄짜리의 평시조가 자그마치 49편이나 갖추어져 있는 연시조가 되겠고, 연시조. 산속에서 살아간다. 네, 이런 얘기인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속세야. 당연히 자연의 역이라고 말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걸 우리가 유유자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내용들이 주로는 담겨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어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편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다면은 이 백발, 즉 늙음이야 젊음이야, 늙음에 대한 한탄이 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방금 선생님이 말로 해버렸지만 다시 한번 화면상에서 주요 내용 정리합니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얘기야. 유유자적한다. 유유자적.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늙음에 대한 한탄, 에효 늙었네, 뭐 이런 얘기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능에 이 작품이 연계된다면은 미수록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주로 선생님이 이 시간에 전반적으로 미수록분 가운데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산중 잡곡입니다. 자, EBS에 실려있지 않은 미수록분 첫 번째 육수를 보도록 할 텐데요. 몇 수? 육수요. 제 육수. 보시면은, 자, 배고프거든 버구레밥 먹고 라고 했는데, 이때 이 밥, 그 다음에 목 마르거든 바갯물 마시니, 이때 물, 밥하고 물하고 화려한 음식, 다시 말해서 사치스럽거나 비싼 음식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소박한 음식이다. 소박한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연 속에서 소박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뭐 하거든, 무엇이 뭐뭐 하거든, 무엇이 뭐뭐 하거든, 뭐뭐 하고 뭐뭐 하니, 뭐가 뭐뭐 하거든, 뭐뭐 하다 라고 하는 꼴로 연달아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꾸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꾸법을 활용해서 소박한 의식주 가운데 식생활, 소박한 식생활을 강조하는 초장 되겠습니다. 중장 가면은 일이 하나는 가운데 즐거움이 또 있나다 그랬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에 마이너스냐? 플러스. 즐거움, 만족한다 이 얘기죠. 화자가 누리고 있는 현재적 삶이 가치가 있다 플러스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이 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또 있구나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즐거움이 되겠죠. 그래서 부운 같은 부귀라고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부귀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부운 그러면은 뜰부자에 구름문자 해가지고 뜬구름이야. 뜬구름. 어디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의 부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에 수식을 받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수식을 받는 부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여기는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직유법으로서의 비유가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 남들의 그 뜬구름 같은 부기이상 불할 줄이시랴 그랬습니다. 자, 랴로 끝났는데 있겠는가 있겠느냐로 바꿔볼 수 있는
의문형 종결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설명하는 의문문, 서리법이 되겠죠. 자,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라고 했으니까 부럽다, 부럽지 않다. 부러움, O야 X야? X, 부럽지 않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죠. 이렇게. 무엇이 부럽지 않아? 남들이 누리는 그런 부귀, 부유함과 귀함 이런 것들 출세해가지고 누리는 높은 지위에서의 그런 혜택들 그런 거 다 뜬구름처럼 여긴다, 부정적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고 여기 남도 역시 마찬가지 화자가 아닌 남이 되겠고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이너스 대상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미수록분 육수였습니다. 자, 미수록분 20수로 가는데요. 이제 20수입니다. 49수 가운데서 20수,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위치해 있는 녀석인데, 자, 볼까요? 내 빈천 보내려 한들 하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낯익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가난함, 네가 가진 건 부유함. 내가 가진 가난함을 자 떠나 보내고 싶어, 버리고 싶어, 보내고 싶어. 네가 가진 부유함을 내가 불러서 쓰고 싶어. 이런 내용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고전 시가에서 다수의 작품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려 한들 누구에게 가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의 북이 오가다 한들, 자, 오라고 한들, 컴온이라고 한들, 그게 저게 오겠냐 이거잖아요. 니까냐 꼬리오랴 가 가운데 야니까 의문형 쓰고 있고 설명하는 의문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나 마나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화자의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것인데 온다 오지 않는다 오지 않을 것이다. 얘는 뭐야? 간다 안 간다?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왔으면 싶은 게 오지도 않고 갔으면 싶은 게 가지도 않는 것. 그러면은 뭐 한다는 얘기죠? 현상 유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안분지족 할 때 그 분수 뭐 광장에 있는 분수야? 그 분수가 아니고 자기 직분, 자신의 현재 처지, 가난함이면 가난함, 또 뭐 부유함이면 부유함, 그런 자기 분수대로 살 것을 강조할 것 같다라는 강력한 예감이 들죠. 자, 다시 내가 가진 건 뭐죠? 빈천입니다. 내가 가진 빈천을 보내고 싶어. 근데 그 빈천이, 이 빈천이 누구에게 갈 것이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 말이야. 보내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 자, 남의 부귀 나한테 있어? 남한테 있어? 남한테 있는 그 부유함과 귀함을 나한테 오라고, 저기 있는 걸 오라고 해서 저기 있는 부귀가 나한테 오겠냐?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내지도 청티도 마로 그랬어요. 청하지도 마라라고 해석됐으니까 명령형이야 청유형이야? 당연히 명령형이 되겠죠. 명령형. 보내지도 말고 청하지도 마라. 자, 명령형 문장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시상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선지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뭐 가난을 선택했다거나 부귀함을 버렸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있는 처지 그대로 분수대로 살자 이런 뜻이에요. 네 글자로 정리하면은 주제의식은 당연히 자기 분수를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안분, 느끼는 만족, 그래서 안분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보내려고 한다랄지 오라고 한다랄지 이 추상적 관념을 뭐라고요? 추상적 관념. 여기서는 무엇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야. 추상적 관념, 빈천, 부귀 따위의 추상적 관념을 자, 요거 지워버릴게요. 주제의식 뭐라고? 안분지족 꺼져. 자,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구체화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 형구, 감형구 기억납니까? 형구, 감형구. 그래서 감각화의 감, 형상화의 형이 뭐죠? 형상화가 뭐죠? 모양, shape. 자, 모양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거야. 형구, 감형구.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추상적 관념의 감형구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 분대로 살리라 라고 하면서 나의 의지, 그 화자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그쵸,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특별한 욕망이 있느냐? 없습니다. 현상유지. 이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되겠죠. 현실 수용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수록 20수였습니다. 자, 미수록분 이어갑니다. 이제 28수로 가는데요. 28수. 어린 재난 하는 순간 어릴 때 블라블라 하는 거 보니까 늙어서는 어떻겠다라는 말 나오겠죠. 주요 내용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두 번째가 바로 늙음에 대한 한탄이었죠. 자, 이게 바로 관련 내용이 되겠네요. 어린 재난 그랬어요. 어릴 때는 자라고졌더니 그랬어요. 자라고자 하였더니.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막상 다 자라고 나니까 늙기 그랬어요. 늙기가 서럽다라고 했습니다. 서럽다라고 하는 정서 직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드러냈다라는 뜻의 두 글자 뭐였죠? 겉으로 드러냈다, 표출하였다. 직설적인 표출입니다. 뭘요? 정서의 직설적인 표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서러워. 자, 늙을 줄 알았던들 자라지나 말할 것을 그랬어요. 이렇게 늙어 빠질 줄 알았다면 애초에 자라지 말 것을 이런 얘기잖아. 성장되는 쇠퇴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소년 시절이 있으면은 노쇠함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은 그냥 어른이 되지 말걸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말할 것을. 그래서 이제 늙음에 대한 한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나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나이 먹지 말걸. 아마도 못 젊을 인생이 아니 놀고 또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거. 놀자는 얘기네요. 그래서 아니 놀고 어쩌리 그랬으니까 서리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그죠? 설명하는 의문문입니다. 논다, 놀지 않는다. 놀겠다, 놀겠다 이런 얘기예요. 유유자적하면서 자연 속에서 놀겠다. 늙은 거. 아마도 못 젊을 인생. 그래서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건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나 늙었지만 비록 이 늙은 현재에서 노는 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영포티를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포티가 무슨 죄입니까? 영포티가 딱 이런 심정이겠죠. 20살로 돌아가는 거 가능 불가능? 40 years old. No,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노는 거야. 뭐 그렇게 놀겠다는데 좀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욕을 해? 영포티는 잘못이 없다. 영포티 무죄 주장하는 28수였습니다. 자, 미수록분 마지막 이제 45수로 가는데요. 마지막 45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주제의식 좀 독특해서 가져와 봤는데 책을 10,000권이나 되는 걸 읽었대잖아. 여러분들 읽은 책 평생에 몇 권 읽었어요? 이분은 10,000권 읽었대요. 실제로 10,000권 읽었겠어요? 넘버링 하면서 1, 2, 3 이러면 발을정자 쓰면서 막 읽었을까? 그러지는 않겠죠. 정말 내가 많은 책을 읽었는데 수많은 책 이런 뜻이 되겠죠. 실제 한 권, 두 권, 세 가지고 10,000권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많은 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천고 버들 생각하니 그랬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프렌드라고 여기는 것들은 뭘까요?
천고에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유사한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친구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동일가치 지향 세력 뭐라고요? 동일가치 지향 인간, 동일가치 지향 인간. 옛날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쌤도 과거에 아주 오래전 역사 속 인물 가운데 비슷한 인물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막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서양 쪽으로 막 가서도 그렇죠? 뭐 동양 쪽으로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쵸? 하나 꼽아 본다면은 뭐 마침 또 이거 선비 분이고 하시니까 뭐 공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맹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근데 맥락상 봤을 때 천지간 예던 길이 그 가던 길이 그 말이야. 가던 길이 예다, 여다, 열다 막 이런 거 다 이제 가다는 뜻이야. 가던 길이 일흉금에 다 오나다 그래서 이 한 가슴 속에 다 오는구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천고의 벗으로 여겨질 만큼 나와 뜻이 비슷한 역사 속 인물들의 그런 삶의 궤적이 이런 얘기, 궤적이 내 가슴에 쫙 들어온다, 공감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일흉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는 공감돼야한데 공감된다 이런 뜻이겠죠. 진실로 네 벗과 네 길을 알면은 아니 예고 어쩌리요 그랬어요. 자, 아니 가고 어쩌리 그랬어요. 그래서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 되겠죠. 아니 예고 어제리요. 아니 가고 어떡하겠냐? 간다 안 간다, 간다를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실로 옛 벗과 그 다음에 옛 길을 그랬는데, 요런 게 바로 뭐냐면, 네, 지금 화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방식, 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45수였습니다. 이로써 EBS 미수록분 위주로 살펴본 산중 잡곡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 작품은 이제 동락당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예고했다시피 이번 시간 동락당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전문을 모두 함께 살펴볼 작정입니다. 뭐라고요? 전문을 본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끝까지 집중 잃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 며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수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이 시점에서 집중력을 극대화시켜서 동락당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동락당은 이제 123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통의 정철류의 가사 기준으로 하면 약 2배 정도의 길이, 그렇게 많다 길다라는 느낌까지는 주지 않는 약간 길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수를 다 살펴볼 거야. 123행 가운데서 EBS에 실려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 전부를 볼게요.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전체 구성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은 훨씬 이해가 깊지 않을까. 자, 서사 부분입니다. 가사입니다. 그래 갈래 가사. 자옥산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는데, 자옥산, 여기가 주 무대가 되겠죠. 산입니다. 산. 자옥산에 있는 동락당이라고 하는 서재입니다. 서재. 책방 같은 거야. 독서하는 곳입니다. 홀로 즐긴다지 읽는다라는 뜻의 읽을 독이 아니에요. 독서 독자가 아니야. 홀로 즐긴다라는 뜻이에요. 책 제목하고 우리 그 작품 제목과 일치하는 건물 이름이죠. 건물 이름 서재입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그 풍경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본사로 가면은 동락당의 경치와 이현정의 모습인데, 이건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락당이라고 하는 건물은
72년 무렵 요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조 5년이라고 합니다. 선조 5년. 선조 5년이니까 대략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한참 전인데 아무튼 이 16세기 후반 무렵에 제자들이 지어준 그 옥산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에서 특정 건물인 동락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동락당의 정치와 이현적의 모습 했는데 이현적이라고 하는 분은 스승에 해당하고요. 이 작가 화자의 스승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현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다 만났다가 아니에요. 미팅한 게 아니야. 향진암과 관어대에서의 감회, 이 주변에 무슨 바위 덩어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슨 그쵸 물고기 쫙 이렇게 뛰노는 거 구경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한가 봐요.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타경대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사자암, 도덕산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여기 이제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랑 같이 살펴볼 내용들이 지금 요 앞쪽에 여기 징심대까지도 있고요. 징심대라는 건 이제 맑을 징자의 마음 심자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락당이 다시 올라 선생을 추모함까지 이제 결사 부분이 또 여기 EBS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그리고 여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시는데요. 자, 본문. 자, 자옥산 명승지에 동락당이 소세움을 들렀는디 오래로되라고 했습니다. 동락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제목에도 나와 있는 주요 공간이 되는데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인 공간이죠. 소세하다라고 했으니까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한자 부수들을 보면 전부 물 숫자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맑고 깨끗하고 그쵸? 동락당은 플러스 공간입니다. 특히 이 명승지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풍경이 끝내주는 공간 가운데 들어있는 서재 건물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플러스가 되겠고요. 근데 이 깨끗함을 들은 지 오래 되었는데 가봐야지라고 생각했으나 못 가고 있다가 못 간 이유가 뭐냐 했더니 무브가 뭐야? 무장입니다. 그래서 문신이야 무신을 얘기합니다. 무신 소리야? 이 사람은 칼잡이야 붙잡이야? 칼잡이에요. 그래서 해변사 그랬는데 아마 해군 쪽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 공극하거나 이 극자가 가시극자예요. 가시에 찔리는 듯이 다급한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석 이렇게 됩니다. 일편단심의 분의를 못내 하야 그랬습니다.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임금을 향한 충성심 되겠죠. 그래서 그 충성심에 그 의로움을 떨치다 이 분자 분의 그러면 의로움을 떨치는 것을 못내하야. 그래서 이제 그 맡은 바 직분을 임금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외구를 퇴치한다랄지 그쵸 퇴치 이렇게 그런 일들에 바빠가지고 못 왔다 이런 얘기죠. 자 금창 철마로 여과 없이 분주타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적들 쫓고 그 다음에 외구들 쫓고 막 그런 일들 때문에 미처 못 왔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왔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늘 생각은 했다 안 했다?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했다. 그 이현적 선생의 높은 덕 그걸 계속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경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앙 그러면 우러를 앙자야 구급을 앙자야 우러러 볼 앙자예요. 그래서 우러러 본다. 그래서 이 경자는 빗경자이긴 하지만은 마음으로 사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자가. 그래서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모하고 우러름이 그래서 누구를 중심 마음으로 심중에 이런 심중에 마음속으로 누구를 이현적 선생을
이연적 선생을 경항 사모하고 우러름이 백수. 이게 바로 화자의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겠죠. 백수에 더욱 깊어. 흰머리가 막 나는데 깊어. 평상시에 그리가 더욱 깊었다는 얘기는 자, 요거 누구? 이연적 선생에 대한 그리움, 존경심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때가 오지 않아서 때를 얻지 못하여 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에야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오늘에야 찾아오니 그랬어요. 단촐한 여행 옷차림이 되겠죠. 뜻풀이 보시고요. 자, 복만 수려하여 복만 그랬는데 이 봉우리 봉자에다가 산맥 산줄기 만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봉우리가 수려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이산이 되어 있고 음영 처리한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음영 처리한 부분들이 모두 중국 고사 관련 공간이나 혹은 중국 고사 속 인물들입니다. 잘 봐야 돼. 이 산이고요. 여기는 물입니다. 네 천자예요. 산과 물. 근데 이 산은 주자와 관련, 이 물은 정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원 주변의 건물이기 때문에 유교 관련 주요 역사적 인물 쫑궈런 한궈런 알겠죠? 중국의 주자와 그 공자로부터 시작되는 그 유학의 허리 역할을 했던 유학의 역사의 허리 역할을 했던 주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 학문에 매진을 했던 산이 무이산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후이천 했더니 정이라고 하는 또 주자 못지않은 후대의 유학자인데 그분이 살던 곳이 또 후이천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를 보시면은 뭐뭐는 뭐뭐하여, 뭐뭐는 뭐뭐하여, 그죠? 뭐뭐이 되어 있고 뭐뭐이 되어 있고 대꾸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대꾸 그리고 중국 고사 속 인물 인용 뭐라고요? 중국 고사 속 누구 인용? 인물 인용하고 있어요. 중국 고사 속 인물을 인용하는가 하면 대꾸법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 복만은 중국 복만이야, 쫑꼬 복만이야, 한꼬 복만이야, 한꼬 복만. 유수 그런데 흐르는 물도 그쵸 조선이에요. 여기는 다 조선이야. 조선의 산, 조선의 물인데 중국의 산, 중국의 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급으로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이산이라고 하는 순간 플러스고요. 후이천이라고 하는 순간 후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있는 이 공간들 있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예찬하는 게 되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풍경을 예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눈앞의 현실이 중국의 과거 산과 물과 비교될 만큼 훌륭하다라는 뜻이 훌륭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동락당 주변의 자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학 역사에 있어서 큰 물줄기를 형성한 두 거두가 살았던 산과 물 거기에 비길 만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8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중국 고사 속 인물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늘 9번으로 갈게요. 자, 이러한 명구에 그랬는데 명승지에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명승지 아주 이름난 공간을 뜻하는 거야. 아주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곳에 임자가 어이 없었던 곳, 임자가 왜 없었던가 이런 얘기예요. 1000년 신라와 500제 고려의 현임군자들이 많이도 지낸 만한 있었지만은 천간지비하여 아선생기치도다 그랬어요. 우리 선생에게 아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태조 그럼 뭐였지? 태조 그러면 우리나라 태조 임금 이런 뜻이었죠. 그럼 선생 그럼 뭐야? 우리 선생. 그래서 이 이연적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화자의 선생이었나 보다, 스승이었나 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겨서 우리 선생께 끼치도다, 영향이 이렇게 미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현인 군자들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의 그런
그 기운들이 아주 훌륭한 기운들이 우리 선생에게로 대대로 전해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몇 년에 걸쳐서야 1000년 신라와 500년 고려. 이 500제 할 때 제는 해년과 비슷한 말이에요. 500년 1000년 역사의 신라와 500년 역사의 고려 다 통틀어서 이름난 그 현인분자들의 그런 기운들이 다 여기에 끼쳤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 선생에 대한 예찬이 되겠습니다. 도다 들어갔으니까 구나 노라 도다 로다 가운데 도다니까 감탄은 종교론이 쓰는 방식의 영탄법이 되겠죠. 영탄법을 활용한 대상에 대한 예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선생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플러스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12행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3행 갑니다. 물각 유주 이어든 다톨이 있을 소냐 서리법인지 알아보시겠죠? 네,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이고요. 설명하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물각 유주 그랬는데 사물, 모든 사물에는 각기 유주,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각 유주입니다. 자, 다툴이 있을 소냐? 모든 사물들에는 주인이 있게 마련인데 다툴 리가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다툴 리가 있다 없다. 다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없다를 강조하는 거야. 타투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툴 사람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푸른 담장이 치고 동락당을 지어내니 누가 지어냈을까요? 자, 그 강경치는 균율대에 전혀 없네. 수많은 긴 대나무 신에 따라 둘러있고 망원의 서책은 내 벽에 쌓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락당 지어내니 라고 할 때 아마 이제 최초의 동락당을 선생님께서 직접 짓지는 않았겠죠.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스승인데 뭐 이렇게 삽 들고 좀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지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상하고 계획한 건 스승이었을 테니까 그 스승이 이현적이 이제 지어낼 때 주변 경치를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대나무들의 수없이 많은데 신에 따라서 둘러있고 그랬어요. 대나무 많아요. 자, 신에 따라서 둘러있고 그랬어요. 이 대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그쵸? 만권 서책은 내 벽에 쌓였으니 라고 했어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내 벽에 쌓였대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뒤쪽은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자, 그래서 내 벽에 쌓였으니 라고 했는데 책이 내 벽에 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동락당 자체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의 목록을 말하는 가운데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두둥 보이시죠? 아까 나온 사람들은 누구였지? 주자 나왔었고요. 그쵸? 정이 나왔었고요. 이번엔 누구야? 안증, 유하 그랬는데 안증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이야. 안회와 증상이 되겠고요. 유하 그러면은 자유와 자하 두 사람. 네 명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서재 왼쪽에 제자 두 분의 서적들, 오른쪽에 나머지 제자 두 분의 서적들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이에요. 자, 서책을 벗삼으면서 시읍기를 일삼아서 한가로운 가운데 깨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나온 서재의 이름이 뭐다? 동락이다. 홀로 독자에다가 즐길 낙자니까 홀로 즐기다 이거야. 뭘?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뭘 보고? 이 서책을 보고 깨우친 것을 혼자 즐기다. 나이 들수록 독서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즐겁죠. 근데 나이 들면 독서 가운데서 홀로 독자야. 혼자 지내는 시간에 즐거움,
혼자 지내는 시간의 즐거움을 맛볼 때가 올 겁니다. 자, 21행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내용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22행 역시 음영 처리되어 있죠. 사마원공 나왔습니다. 이거 쫑거 한거 쫑거런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고사 속 인물 북송의 유명한 신하 사마광, 사마원공. 이때도 중국의 역사적 유물로도 유적으로도 동락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름이 같잖아요. 당원 한 글자 차이로 동락은 같죠. 근데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것에 견줄 쏘냐라고 했으니까 그럴 쏘냐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냐 없다 이런 얘기죠. 서리적 표현이 되겠고요. 견줄 수 있다 없다 견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동락당이 최고야 동락원이 최고야. 당이야 원이야. 시작. 당이죠. 자, 동락원이 아니라 동락당이 최고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뛰어난 역사 속 건물을 가져온 거야. 얘를 디스하려고 라기보다는 이제 얘를 지금 동락당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의도 있고 비교도 있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예찬. 그러니까 견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게임이 안 된다, 부동호 왼쪽으로 열린다, 동락당 이런 얘기고 비교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예찬이죠. 얼마나 훌륭한지 그 과거 중국 속 그 건물 이쪽으로 와봤자 게임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자, 진경을 다 못 찾아서 여기로 이제 갑니다. 향진암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25행이었고요. 자, 26행으로 가겠습니다. 퇴계 이황 얘기 나오고요. 네, 퇴계 이황 얘기 나오고,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여기 아마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이 필적이 있나 봐요. 자, 관어대로 내려오는데 관어가 무슨 뜻이냐? 관어대 할 때 관어는 볼 관자에 물고기 어자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는 걸 관찰하기 좋은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펼친 듯한 반석에 자취가 보이는 듯. 자, 손수 심은 장송은 햇빛을 띄었으나 장송불 뭐지? 큰 소나무야. 아마 그분께서 선생님께서 직접 심으신 소나무인 것 같아요. 29행 가볼게요.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 그랬어요. 반갑구나. 다시 말해서 그 장송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겠죠.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향기에 든 듯하네 그랬는데 저희 난초향기 그랬으니까 감각으로 치면 뭐죠? 후각적 이미지가 되겠네요. 몇몇 옛 자취 보면서 문득 생각하니까 우뚝한 낭떠러지는 바위병풍 절로 돼요. 병풍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이 바위로 되어 있는 이 낭떠러지를 이렇게 병풍이라고 빗대 표현한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예술, 작품, 이적, 물건인 것처럼 표현한 거니까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예찬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용면의 솜씨로 그린 듯이 뭐뭐한 듯이 그랬으니까 이건 역시 비유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술작품 같다. 주변 경치가. 지금까지가 33행이었고요. 계속 갑니다. 34행. 자, 깊고 맑은 모세, 연못에 천광 운영이 어리어 잠겼으니 그랬어요. 이제 천광 그러면 하늘빛, 그리고 운영 그러면 구름의 그림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못이 있으면은 연못 물 표면 수면 위로 그쵸? 맑은 하늘빛이 태양빛이 쫙 비치고 그 다음에 떠가는 구름 그림자도 비치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광풍제월이 부는 듯 비치는 듯 그러는데 바람풍 달월이에요. 그래서 그 햇살 아래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부는 바람 그리고 비가 온 뒤에 갠 하늘에 뜬 달이 부는 듯 비치는 듯
엄비어약 그랬는데 우리가 어약연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어약연비, 물고기 뛰고 새는 날고, 그쵸? 하늘나는 솔개와 연못을 두는 물고기를 말없는 벗으로 삼아 그랬는데 벗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해볼게요. 얘네들은 자연물이야 인간이야? 사람 아닌 것들이죠. 사람 아닌 것들인데 사람 취급하고 있으니까 무슨 법? 그렇죠. 의인법이 되겠죠. 의인법으로서 대상에 대한 친밀감,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독수의 골무라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 도모하시도다라고 했으니까 주체는 누구야? 이현적 선생이 되겠죠. 그래서 성현의 일을 도모하시도다. 맑은 시내 빗겨 건너 낚시터도 뚜렷하네. 독서하는 짬짬이 낚시도 하면서 소일하셨나 봅니다. 38행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자, 39행입니다. 출제 요소가 있는데 음영 처리되어 있는 엄자릉을 일단 먼저 보시고 표현상 특징에서 갈매기들 괄호 처리해 볼게요. 혹격 조사를 붙였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 아닌 갈매기를 불렀습니다. 갈매기들아 라고 했으니까 대답할 수 없는 녀석에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되겠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 줄여서 건방걸방, 건방, 말건방. 말을 붙였는데 대답이 없네. 불렀는데 대답 없어. 뭐라고? 불렀는데 대답 없어. 뭐라고? 불렀는데 대답 없어. 불렀는데 대답 없어. 그럼 뭐지? 건방지다, 말건방.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갈매기들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그 언어 구사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불렀어. 대답할까요? 네, 주인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묻노라, 옛일을 하느냐.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어떤 친밀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또 의인화, 혹격조사를 붙이는 순간 또 의인화입니다. 의인법, 의인화.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이냐. 원래 여기 있던 엄자릉이었는데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이냐. 그만큼 이 공간이 엄자릉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비가 살았을 법한 공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끼 낀 낚시터에 저녁 연기 잠겼어라. 그래서 이거 뭐 묘사,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고요. 분위기 전환하면서 봄옷 새로 입고 영귀대에 올라오니 그랬어요. 영귀대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을풀 영자에다가 그 다음에 돌아갈 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돌아갈 귀. 읊으면서 돌아간다. 시를 읊으면서 풍호영이귀, 풍호영이귀라는 논어 속, 논어라고 하는 공자 말씀 기록 책 속의 1구절에서 따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명칭 자체가 전부 다 유교적인 유래를 갖고 있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에 올라오니 42행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43행 고금 없이 좋은 경치에 맑은 흥절로 나니 44행입니다. 출제 요소예요. 풍호영이귀 방금 선생님이 말로만 했던 거 풍호영이귀 풀 네임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보시면 바람을 쐰다 그러면서 시를 읊는다 그렇게 귀가한다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인 누구와 관련된 거야? 증점과 관련된 것이라서 중국 한과 중국 고사 속 인물의 인용이다. 관련된 구절의 인용이다. 구절의 인용이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건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증점이라고 하는 제자가 유일하게 욕망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은 채, 뭐 있는데 드러내지 않았는지 원래 없는 그런 인간인 건지 무욕의 인간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제자들은 야 너에게 권력을 준다면 도대체 뭘 해보고 싶냐? 네가 실현하고 싶은 네가 펼치고 싶은 꿈 같은 이야기 이상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놈은
뭐 나라를 만들고 싶다, 뭐 부강하게 하고 싶다, 뭐 등등 얘기하는데 여기는 증점이란 지점은 저는 목욕 제기하고 강가에서 이렇게 쫙 목욕 제기하고 나와서 봄옷을 깔끔하게 갈아입은 다음에 언덕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시를 풀면서 내려오고 싶습니다. 스승님. 졸래 얄밉죠. 남들 다 욕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도 드러내지 않지 무욕의 어떤 그 답변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무욕의 정신입니다. 무욕의 정신. 욕심 따위, 욕망 따위 일도 없는. 그러니까 무욕의 정신이 담겨 있는 구절이고요. 일단은 무욕의 정신. 배경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욕이라고 하는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와 무욕이라고 하는 긍정적 가치의 소유자인 중국 고사 속 인물 관련 구절을 가져옴으로써 그 증점이 거닐었을 법한 공간이 어디가? Here is best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 듯하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중국 고사 속 인물 인용 또는 뭐 구절을 인용했다 라고 하는 것에 기대효과 라고 한다면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예찬이 되겠죠. 동시에 또 계속 가시면은 대아래 연못의 가랑비 잠깐 지나가니 벼옷 같은 비유가 되겠죠. 푸른 옷 같은 넓은 잎에 퍼지는 것 구슬이로다 그랬어요. 비유와 영탄 막 들어가 있고요. 전부 예찬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예찬. 자, 이러한 뭐라고 해서 맑은 경치 봄직도 하다가는 이라고 47행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11월 13일 여러분들이 일주일 후에 치르게 될 수능 1교시 시험지를 파르르 넘겼을 때 심쿵하게도 등장할 법한 작품 수능 완성 마지막 네 번째 작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락당입니다. 자, 염계 가신 후에 또 우명철이 돼 있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고사 속 인물 누구 주돈이 돈이 형돈이 아닙니다. 주돈이 그렇습니다. 송나라 학자이고요. 쩡벌렁. 그래서 중국 고사 인용입니다. 중국 고사 속 인물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염계. 자, 주돈이가 돌아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났는가? 왜 갑자기 중국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변함없는 맑은 향기, 다만 혼자 남았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맑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후각적 이미지인데 염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의 정신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감각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안개 빗긴 아래에 폭포를 멀리 보니까 보고 있는 거 뭐 폭포야. 자, 붉은 벼락 높은 끝에 긴 냇물 걸린 듯 향로봉 그 어디요 여산이 여기인가 그랬는데 자, 여기 50번 51번 자, 묘사 비유 뜻 비유 묘사 비유 뭐 이런 거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한 예찬 되겠고요. 동시에 50번 문장으로 자, 52번 문장으로 내려가면은 이것도 출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52번 문장 보세요. 일단 붉은이라고 했으니까 51번 행에서는 자, 붉은이라고 했으니까 색채어가 쓰이고 있다. 뭐라고요? 색채어가 쓰이고 있다. 붉은 색채어 시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고요. 근데 향로봉 어디냐? 여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 있는 거야. 여산 향로봉 이거 전부 여기가 아니라 거기야. 여기 말고 거기. 중국에 있는 유명한 아름다운 공간 되겠어요. 그 어디인가 그랬어요. 그 어디요? 그래놓고 여기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문형 문장의 제시를 통해서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공간과 비교함으로써 자, 의문형 문장 통해 비교함으로써 눈앞에 있는 주변 풍경에 대한 역시 예찬 되겠죠. 야, 여기가 그 유명한 거기 아니냐 이거? 징심대구 법원이 찌든 가슴 새로운 듯하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찌든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새로운 듯 해지는 느낌이야. 왜? 징자가
그 맑을 징자. 증심 그러면은 마음을 맑게 해준다, 씻어준다 이거야. Wash your heart 이런 얘기죠. 적막한 빈대에 외로이 앉았으니 맑은 바람, 잔잔한 물에 산 그림자 잠겨 있고 아주 그 고요한 적막한 산속 분위기를 아주 탁월한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거진 녹음에 온갖 셋을 피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감정이입 의인법 나왔네요. 체크하고 갈게요. 자, 슬피 운다,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새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의인법이면서 사람, 감정, 짐승한테 이사 갔어요 이거잖아요. 그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새가 있는데 새한테 슬픔이라는 감정이 이사 간 거죠. 원래 누구한테 있던 거야? 나한테 있던 건데 이사 간 거야. 그래서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이 이사 들어갔다. 감정이입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거진 녹음에 그러는데 이제 짙은 푸른 숲 이렇게 되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미수록 부분 계속 이어서 97행으로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네, 조금 더 힘을 내시고요. 자, 97행입니다. 자옥천석 그랬는데 자옥산에 샘천자 돌석자 샘과 돌 그랬는데 이제 대유적 표현이라고 보고 부분 통해 전체 대신하는 대유법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옥산의 샘과 돌 위에 서원을 옥산서원입니다. 옥산서원. 자옥산, 자 옥산서원 지어두고 자 제재청금 그랬는데 청자가 무슨 청자야? 푸를 청자거든요. 그래서 색채어가 들어갔는데 청자 시각이야 청각이야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성 그러면 무슨 성자야? 소리성자야. 소리성자.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도 쓰이고 있어서 시험에 나올 때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하여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염락분연이 이 땅에 모여있는 듯 하다라고 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옥산서원에 이 염락군현, 염락 놔두고 군현만 보는 거야. 어질현자, 성현할 때 현자인데 무리군자야. 그래서 이런 어진 무리들이 이 땅에 모여있는 듯하다 라고 했으니까 이곳은 어디야? 옥산서원. 여기를 뭐 하는 거지? 예찬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야. 아주 훌륭한 성품의 인물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재청금할 때 제재 놔두시고 푸른 옷자락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재주 많은 선비들을 이렇게 이제 일컫는다. 현송 성할 때 현 그러면은 이제 이 줄 현자거든. 가야금이든 검은고든 그 현악기 할 때 현자야. 줄. 그 다음에 송은 을풀 송자야. 그래서 검은고 소리와 시 읊는 소리를 현송 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구인당 돌아올라 그랬는데 이 구인당이라고 하는 숙소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요. 체인묘 그러면 우리가 동묘 또 어디입니까? 동묘, 종묘 할 때 묘자야.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리는 사당 같은 곳 있잖아요. 산 사람들이 먹고 자는 집, 죽은 사람 모셔놓은 제사 공간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문장입니까? 100행까지 마쳤고요. 자, 다음으로 계속 갑니다. 101행입니다. 천추열식이 우연 아닌 일이로다 라고 했네요. 여기 위에 체인묘라고 하는 거 이거 제사 지내는 사당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당이 있기 때문에 이 천추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천추라는 얘기는 이제 가을 이 천추는 일천천자의 가을 축자인데 천번의 가을 천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혈식은 제사 음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연 아닌 일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영탄법을 통하여 유서가 깊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몇 년? 1000년 동안이나 제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만큼 이 옥산서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공간이야. 이런 얘기겠죠. 추승 존경할수록 못내하여 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막 솟아올라. 정서의 고조라는 말 쓸 수 있겠니? 없겠니? 고조. 정서의 고조라는 말 막 끌어올라. 그래서 이 추승 그러면은 추억하면서 추모하면서 받드는 마음, 숭상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 누구를? 이현작 선생을. 문묘 종양이 기독 성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현작 선생을 포함해서 여기 보면 문묘는 공자의 신인을 모신 문묘니까 공자로부터 비롯된 유교의 유명한 학식 있는 그런 뼈대 있는 성현들에 대한 추모의 의지가 깊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동방문헌이 한당송의 비기도로세 그랬네요. 우리 동방의 조선이란 뜻이죠. 조선. 오동방은 조선이란 뜻이야. 우리나라의 동방의 문헌이 한당송의 비기로세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음영철이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남았니? 라고 물어보는데 123번이 끝이에요. 거의 다 왔죠? 네, 한 12문장만 하면 끝입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105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장. 자양운곡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도 주자가 독서하던 공간 운곡입니다. 주자 관련이에요. 쫑꼬 한거 쫑꼬. 중국 고사 속 인물 관련 지명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어지버 그랬으니까 감탄사예요. 그쵸? 감탄사. 로다 들어갔으니까 감탄사와 더불어 로다 들어갔으니까 영탄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옥산서원이야말로 주자가 공부하던 학문 수양을 하던 곳과 일치하는 그런 정도의 역량 있는 공간이다. 훌륭한 공간이다. 원더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역시 예찬 되겠네요. 칭찬에 세심대라고 하는데 세수 그런 뭐야? 손을 씻다. 세심 그런 뭐야? 마음을 씻다. 마음을 씻는 곳 날인물에 덕택이 이어 흘러서 용추 깊은 곳에 신물조차 잠겼으니 신령스러운 물건조차 잠겼으니 천공 그러면은 천공 스승 그러면 안 돼. 그건 이제 시사 용어고요. 천공이라고 하는 건 조물주야. 하나님이 그 조화를 부리는데 그것이 더욱 기코야 그랬어요. 이 108번 문장을 통해서 하느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야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조물주의 뜻이 배어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영탄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역시 아름다운 풍경 덕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대상에 대한 예찬이 되는데 아름다운 풍경일 뿐만 아니라 어떤 유교적인 학식도 갖추고 있는 주변 풍경이다. 그런 것과 관련된 나올 만한 그런 공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변진경을 다 찾기 어려울세라고 했어요. 무변진경이 뭐냐? 자, 무변이라는 얘기는 무지한, 그러니까 끝이 있다 없다. 가 변자야. 그 가가 없다는 얘기는 아주 무한히 확장된다, 넓다 이런 뜻이거든요. 끝이 없는 아주 훌륭한 풍경 이런 뜻이에요. 끝이 없는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풍경을 다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 넘쳐난다야 부족하다야. 주변에 널렸어. 자, 낙이 망반 그런 결과 그 결과야.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인과의 구조를 통하여 그럼 맞겠니 틀리겠니? 맞겠지. 이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야? 이 진경을 감상하는 즐거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까 어때? 유튜브 감상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지? 바둑 두다가 도끼 자루 썩은 줄 모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이 즐기다가 잊어버린 거야. 돌아가는 것을 망해버렸다.
잊어버렸다. 얼마 동안? 순, 열흘 또는 월, 한 달 넘게 잊고서 여기에 계속 머무는 거야. 자, 업류하여 그랬어요. 머무르면서 고루하니 몸에 새 속에 찌들어가지고 고루하니 몸에 성경을 너비하여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 옥산 서원에 오니까 이현적 선생이 자취도 보면서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도 보고 그리고 대유학자가 나올 법한 이런 공간이다라는 느낌에서 이게 확 마음이 막 이렇게 넓어지고 하면서 선생 문집을 또 한 차례 읽어보는 거야. 이야, 우리 선생 남긴 글을 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다 보니까 어때? 선생 문집 보니까 남기신 말씀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전부 다 성인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찬이라고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113번까지였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114번 도맥 공정 그랬는데 도학의 맥과 누구? 이현적 선생의 그 도학, 그 학문의 깊이가 그리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일월같이 밝았으니 뭐뭐같이 밝았다. 플러스 해봤어요. 플러스가 되겠고 뭐뭐같이 그랬으니까 해와 달과 같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그 선생의 놀라운 학문상의 업적을 예찬하는 것이겠죠. 어두운 밤길에 그랬어요. 마이너스죠. 자, 명촉 잡고 가는 듯 하다 그랬어요. 이 명촉은 비유적 표현이 되겠죠. 원관념이 뭘까요? 선생 문집에 담겨 있는 천언 만어가 되겠죠. 네. 선생 말씀이 될 겁니다. 명촉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진실로 이 유훈 남기신 가르침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자, 성의 정심하여 수성을 넓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니? 자,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죠? 117번까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118번 언충 행독하여 말은 어떻게 충성스럽게 행동은 어떻게 돈독하게 해서 사람마다 어질게 될 것이다. 자, 119번부터 마지막 123번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으로 시작하는 119번 되겠어요. 갑시다. 다 왔어? 자, 선생 유화. 선생께서 남기신 가르침의 극진함이 어떠하뇨? 자, 의문형 어미인데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어떠한가라고 했는데 그 선생이 남기신 말씀의 교화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다. 자부심. 내가 그런 분의 제자야. 이렇게. 차제. 감탄사. 영탄적 어조가 되겠죠. 자, 후생들아, 후학들아, 후배들아. 추앙을 더욱 높여서 누구? 추앙 날 추앙해. 드라마 대사가 아닙니다. 네, 누구죠? 이현적 선생에 대한 그 높이 떠받드는 거, 우러르는 걸 더 높여서 만세천추에 오랜 세월 동안 산두같이 태산과 북두와도 같이 바라보세 이런 얘기예요. 보세라고 했으니까 청유형 문장이 되겠고요. 뭐뭐 같이라고 했으니까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상의 훌륭한 점들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계승하자라고 하는 권유, 이런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천고지후도 유시진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두터움도 어때요? 시진, 때가 다해 있어. 때가 다할 때가 있어. 근데 동락 땅의 청풍은 가없을까 하노라. 그럼 여기는 진이 있어 없어? 진이 있어. 여기는 없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동락당 최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높다란 하늘이 좀 낮아지고 깎이고 땅이 두텁던 게 좀 이렇게 얇아지고 뭐 이렇게 뭐 물로 바뀌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천지 변화의 안에 정리한다. 천지는 변화한다 안 한다? 변화한다야. 유시진이야. 유시민 아니고 유시진 유. 알겠어? 있어 없어? 변화 있어. 근데 이와 달리 동락당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가르침과도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맑은 바람.
그러니까 학풍이겠지, 학풍. 배움의 기풍, 배움의 기운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죠.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걸 긍정적으로 예찬하는 것이죠. 동락강의 가치를. 하늘은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고 땅은 언젠가는 그렇죠? 예, 변할 수 있는데 근데 동락당이 그 맑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계승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와,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마지막 123번 문장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 수능 완성을 완성해버렸는데요. 그죠? 네, 배짱이 살리는 고전시가 대장정의 마무리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배짱이 살리는 고전시가, 뱃살 고전시가 EBS 수능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대장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게 되는 건데 그 수능 현장에서 산속에서 유유히 물과 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즐기는 산중 작곡의 화자의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또한 동락당과도 같은 고독한 독서실에서의 혹은 고시원에서의 숱한 시간들, 1년 동안의 그런 외로운 고독한 시간들을 곱씹으시면서 슬림한 등급, 뱃살 쭉 빠진 1등급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